네, 계속해서 더 디펜더의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편에서 이미 했고 2편, 이 영상은 2편이죠. 자, 빌 게이츠하고 화이자 CEO 알버트 브룰라. 지금 이 사람이 화이자 CEO 알버트 브룰라고 이 사람이 빌 게이츠죠. 이 둘이 지금 소송을 당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의 쟁점이 이 코로나 19 그 백신이 생물 무기인지 생물 무기인지가 이 쟁점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네브라다 키스 박사가 이 기사를 썼다는 얘기고, 이 기사는 2025년 12월 23일 얼마 작년이네 불과. 지금 3월 달인 지금 3월 20일이니까 3월 달,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됐네요. 4개월 됐네요. 4개월. 3개월 28일이 되네. 4개월 전 기사입니다. 이 네덜란드 신문 안데레 크란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이 19 코로나 백신이 생물 무기인가 아닌가가 쟁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이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백신은 생물 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 생물 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 전문가 증인들, 코로나 백신은 생물 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스타센은 네덜란드 법원이 자신의 전문가 증인들의 직접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증인들이 코비드-19 백신이 다음과 같이 접종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물 무기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건강상의 이점이 없다고 제안하세요. 지금 건강상의 이점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 만든 영상에서도 백신 주사를 맞은 77%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77%가 백신 맞은 사람의 77%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건강상의 이점이 없죠. 그리고 안전하지도 효과적이도 않죠. 제안하세요. 안전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허가, 이머전시 유스 오서러제이션로 출소되었으며, 이는 FDA의 의약품법 및 소비자 보호 조치의 집행을 제거하는 법적 지위입니다. 설계상, 설명서와 보고된 부작용에 설명된 피해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것 돌연사, 신부전, 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들을 포함한다. 지금 그 백신 설명서에 보면 그 부작용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돌연사, 신부전, 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들, 이게 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백신이 그렇게 하도록 의도됐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에 설명된 피해를 유발하도록 의도가 됐다는 거예요. 돌연사, 신부전, 암. 아이고야. 빌 게이츠. 설계상, 설명서와 보고된 부작용에 설명된 피해를 유발하도록 의도된 것 돌연사, 신부전, 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질병들을 포함한다. 대제 설정의 핵심 요소로 네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사 프로젝트입니다. 와, 이 백신 보급이 군사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군사 프로젝트.
와, 군사 프로젝트라는 거야, 이 백신이. 그럼 뭐, 입니다. 전문가들은 영상 성명에서 코비드-19 백신의 안전성과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대응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기했습니다. 산소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다른 전문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면 증언보다 더 영향력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소는 코비드-19 백신이 생물무기협약과 1989년 생물무기 및 대트러법을 위반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자는 원래 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1월에 사망한 고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 교수 프랜시스 보일 박사가 작성했다. 자, 이게 이 백신이 코비드 19 백신이 생물무기 협약하고 1989년 생물무기 및 대테러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정부, 의료시설, 언론은 이 정보를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었다. 고 산소네는 영상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정부, 의료시설, 언론 이 정보를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부, 의료시설, 병원, 언론 이 정보를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명백한 범죄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거 인구 말살 프로젝트가 말했다. 실제 하나 보네요. 나티포바는 디펜더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한 대량 인명피해를 초래한 프로젝트로 이를 집단학살 또는 더 넓게 말하면 인구민주학살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들이라고 말했다. 와, 그러니까 이 소송의 쟁점이 뭐냐면 이게 이 코로나 사태가 공중보건 사건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한 대량 인명 피해를 초래한 프로젝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 학살. 그러니까 인구 민주 학살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인구 민주 학살로 집단 학살이라는 거야. 집단 학살. 이 코로나 사태가 집단 학살 사건이라는 거야. 이 정부, 의료시설, 언론이 합세해가지고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거야. 빌 게이츠, 화이자 CEO 알버트 부를라. 나티포바는 성명에서 군사 거버넌스와 계약이 이 백신들을 전 세계에 개발, 조달, 배송, 유통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의약품에 대한 표준 규제 절차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나티포바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 순도와 라벨링 시 정직성을 규율하는 법인 우수 제조 관행, 고드 매뉴팩처링 프랙티시즈, 준수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와트는 백신이 정치, 군사, 제약 관계자들이 팬데믹을 구실로 대중을 속이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은 대중의 공포를 심어주고 백신 및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적인 진단 검사 장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정치적 조작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와, 이게 뭐야. 전염병과 팬데믹 위협은 대중의 공포를 심어주고 백신 및 생물 방어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적인 진단 검사 장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정치적 조작. 정치적 조작이라는 거야. 빌 게이츠, 화이자 CEO 알버트 부를라. 피치에 따르면
글로벌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노력에 참여했다. 그녀는 팬데믹이 경제적, 정치적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의료 정책의 심각한 오용을 의미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리세를 조율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말했다. 예이던 의원은 2020년 이후 코비드-19 백신이 출산율과 사람들의 건강을 낮추고 인구를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대중에게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검열당했지만 이것이 내가 5년 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본 일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CEO는 전문가 증인 출동을 막고 소송을 기각하려 했다. 스타세는 부르라, 리테, 네덜란드 국가를 포함한 여러 피고들이 원고, 즉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을 차단하려 했다고 말했다. 스테이스는 게이츠가 이 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유일한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리워든 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전 진술에서 부르라는 원고들이 입은 부상과 손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며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6월에는 원고 측 또 다른 변호사 아르노 반 캐슬이 네덜란드 경찰이 네덜란드 국가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잠재적 의도가 있는 주권 시민, 운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일환으로 상당한 힘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여전히 고보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원고 측 변호사인 아르노 반 케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 국가에 대해 폭력을 사용할 잠재적 의도가 있는 주권 시민 운동 구성원들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일환으로 상당한 힘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람이 체포됐다는 거야. 네덜란드에 대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잠재적인 의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고보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거야. 이 변호사가. 아니 변호사가 소송을 했다고 해서 소송 변호사라고 지금 체포됐다는 얘기야. 와, 근데 뭐 이런 게 다 있냐? 빌 게이츠 대 안드레 크란트는 이달 초 판캐슬의 재판 전 구금이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월까지 연장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구속이 연장이 됐다는 거야.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는데도 구속이 2월까지 연장이 됐다는 얘기야.